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그 토지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 이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 것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농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적으로. 농지 투자는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농지법이 또 강화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 지역에 있는 땅이 어떤 개발 호재와 이슈와 만났을 때 가격과 시세가 분출하는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왕이면 비도시적보다는 도시지역에 있는 땅을 제가 항상 권유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헷갈려 하시는 것이, 그럼 도시지역은 뭐고 비도시지역은 무엇이고 또 농지는 또 뭐고, 모든 게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체계적으로 어떤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단어도 헷갈리고 저 단어도 헷갈리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땅이 있고 용도적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적으로 용도가 중요한 거는, 용도는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있는 땅 같은 경우에도 농지가 있을 수 있고, 비도시지역 안에 있는 땅 중에서도 농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농지는 농지법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적과 비도시적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 농지라 하더라도 전답 과수원, 이걸 농지라고 하는데 도시지역에 있는 땅도 있고 비도시지역에 있는 땅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같은 농지라 하더라도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비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투자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웬만하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투자를 권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농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농지는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가 있고,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외에 있는 농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농지 중에서도 이왕 투자할 거면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사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또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왕이면은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농지 투자를 권해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중심을 말씀을 드려보자 하는 것은, 이왕 투자하는 거 도시지역에 있는 땅을 이제 투자를 권유를 하고요. 그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녹지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왕이면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투자를 1순위로 권유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순위 투자 지역인 생산녹지가 있는데,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가 있는데, 그런 녹지지역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농업진흥 지역 외의 농지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농업진흥 지역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 중에서도 농업진흥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투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니까 좀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항상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에 투자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거지역 땅은 제한된 면적, 그러니까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지가 않은 땅 중에서 주변의 개발 여건이 갖추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가격이 먼저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없을 때는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가격적인 상승 효과는 없지만, 만약에 새만금처럼 도로, 공항, 항만, 철도라든지 대기업 유치라든지 또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있는 공급량이 적은 주거지역 위주로 또는 상업지역 위주로 먼저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개발지 투자를 할 때는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타이밍상 먼저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땅 가격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부동산 한 20년 동안 해오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어떤 경험치에 대한 결과값을 저는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새만금 말고도 저희는 뭐 춘천이라든지 또는 평택이라든지 또는 화성, 그리고 요즘에 한참 핫하게 떠오르는 강원도, 춘천 또는 속초 또는 동해 뭐 이런 쪽으로 했을 때도 저희가 이제 투자를 권유를 해드린 적도 있고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주거지역 땅값들은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개발 호재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전답이지만 지목은 주거지역이었을 때 그 주변에 역사가 들어온다거나 IC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또는 주변에 어떤 개발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땅값이 먼저 올라갔다, 급등했다라고 하는 어떤 과거의 데이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당연히 새만금에 이런 수많은 호재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거지역을 먼저 선점을 해야 단위 시간당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좀 군산이 좀 꿈틀거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적으로 2010년도까지 군산 경기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땅값이 계속해서 하락 기조가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1, 2년 전부터 꿈틀거리는 그런 양상 속에서 내년부터 어떻습니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개한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지금 군산에 있는 땅값이 온기가 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재반등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부안 땅값이 새만금의 땅값을 리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군산 땅값이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해서 정말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전문가가 보는 관점에서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을 때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장 최저평가된 상태에서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원앤원 TV를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군산에 있는 땅 모두가 돈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군산은 농지가 좀 많이 있는데요. 농지 중에서도 비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군산이 다시 재반등이 되었을 때 당연히 군산 내에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땅값이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군산에 있는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다 땅값이 먼저 올라가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수많은 경험상 올라갈 수 있는 입지를 발굴을 해내는 게 저희 원앤원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저희 원앤원에 전화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군산에 있는 토지를 저평가된 국면에서 가장 투자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그 구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땅을 저희가 권해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토지는 여러분들 경험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이 알아보기에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초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의 초보를 주린이라고 하고 코인 투자의 초보를 코린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투자도 초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보자는 저희 전문가하고 한번 상담을 해 보시면 당연히 왜 군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군산 지역에 왜 이 지역이 앞으로 재반등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먼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고, 자, 새만금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사는 시점이 가장 좋은 입지를 살 수가 있고 가장 좋은 가격에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군산이야말로 재반등 시점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정말로 좋은 기회가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들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